안녕하세요, 독두꺼비입니다. 뒤틀린 성욕이 낳은 괴물 야쿠르트, aka 병주고 병주는 약사, 트위치 약사, 역병의 약사로 불리는 그의 인생을 푹 고아봅시다. 본명 박승종, 사건 터지기 전까지 일산 라라야국에서 근무, 현재 34세,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공후학번 2년 재학 후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편입. 2018년 11월부터 야쿠르트로 활동 시작하고 아로나민 골드를 먹지 않는 5가지 이유라는 컨텐츠로 일명 떡상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입담으로 수많은 여성 구독자들을 사로잡았고 20만 구독자를 달성합니다. 그 후 MBC 마리텔, 관종 투어, SBS 돈맹 탈출 사관학교 등 방송 활동을 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여친이 있냐는 말에 나는 아군이야, 사격 멈춰 라는 개소리.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1차 폭로자인 A양과 DM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팬심을 이용해 피임 도구 없는 관계를 강요하며 심지어 월경 주기에 오히려 안전하다며 성관계를 강요했는데요. 자신은 약사여서 이런 거에 전문적이고 아무 문제 없다는 말에 A양은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헤르페스 E형성병 발현. A양과 야쿠르트 모두에게 성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헤르페스 E형성병이 발생했습니다. 성기 주변이 따갑고 쓰리고 화상 입는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A양은 이게 뭐냐고 물어봤지만 야쿠르트는 별거 아니라며 무마하려고 했고 다음날 불안해서 산부인과를 가니 그때서야 심각한 성병임을 깨닫습니다. 구강 위주로 퍼지는 1형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며 성기 주변에 직접적인 물집이 생깁니다. 완치는 불가하며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1형의 경우 매우 흔한 형태로 소화기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성병이라고 분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2형은 즉각적인 병원 치료가 필수적인 성병입니다. 성기 주변의 통증뿐 아니라 근육통, 무력감, 경부임파선 증대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알츠하이머, 즉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남성의 경우 가벼운 증상처럼 보이는 반면 여성에게는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물집 같은 증상과 직접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헤르페스 E형이 위험한 이유는 높은 전염성입니다. 물집이 잡힌 부위의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아이를 낳게 되면 태아에게도 전염됩니다. 완치는 불가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반드시 피임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하던 A양은 야쿠르트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에 야쿠르트가 성병의 시작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야쿠르트는 왜 본인 탓을 하냐며 화를 내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남역에서 여성 건강 모임 등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A양과의 사이가 지지고 볶는 사이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1차 폭로자는 그 후 야쿠르트와 헤어지게 됩니다. 참 대화보면 가관이죠. 우리 관계가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난 너무 바빠. 정말 미안해. 참. 2차 폭로자도 마찬가지로 구독자 팬입니다. 약국에 들렸다가 연락처를 알게 되어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도시락 싸주겠다는 말에 대뜸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는 급발진에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공익적인 캠페인과 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호감을 가져 경계심이 풀어졌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야쿠르트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도시락을 갖다 주러 찾아갔는데 영화를 보자고 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를 보던 중 너무 매력적이라 자기 손을 조절할 수 없다는 개소리 시전에 아직 남자친구가 아니어서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야쿠르트가 한 말, 넌 독특한 매력이 있네. 난 여기서 너 는이 너무 거슬려. 그 는이. 이게 문제가 지금 이 시점이 1차 폭로자와의 사이를 정리한 후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가 몇 명일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한 후 성관계 이후 관계를 가졌을 때부터 처음 겪어보는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2달 동안 약국과 산부인과를 15차례 이상 갔다 왔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가능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쿠르트에게 연락이 와서 미안하고 자신은 범죄 같은 거 저지른 게 없는데 창피하다면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넌 괜찮냐? 라면서 걱정이 앞서는 거 아닌가요? 정말 여자친구이긴 한 걸까요? 사귀기 전부터 성관계를 시도하고 지가 퍼뜨린 성병 증상이 나오니까 너에게 너무 창피해. 널 볼 면목이 없다. 2차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은 1차 폭로자와 지지고 볶는 사이 이후 시점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성병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소름 돋는 점은 2차 피해자와 사귀는 와중에 1차 피해자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차 피해자 사진 갖고 있는데 나도 올려버릴까? 라며 극한의 인성질을 보여줬고 나중에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폭로가 두려우면 숨이 안 쉬어진다.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다. 라는 말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심정을 내비쳐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제발. 비뇨기과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자 뜻밖에도 유아플라즈마라의 T쿰은 양성이었지만 정작 헤르페스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득달같이 자신은 성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2차 폭로자가 어디서 걸려온 거 아니냐 라는 태세 전환을 보여줍니다. 2차 폭로자가 고소할 경우 나도 그렇게 해서 내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며 철저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얘는 뭐 스킬 쿨타임이 없어. 하지만 이 검사 결과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에 따르면 혈액 검사 또는 긁어서 하는 성병 검사를 맡아야 하는데 그 검사에 소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병이 있음을 알고도 성행위를 했을 시 상해죄에 해당하며 불치병인 헤르페스 2형의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더 안 좋아 중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일반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안타깝게도 상해의 정도나 미필적 고의 여부의 차이가 있어 중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의 기준이 더 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사람 인생 걸려있는 건데 미국이었으면 그냥 바로 깜빵 가는 거 아닙니까? MBC 실화탐사대에서 야쿠르트를 취재하자 그냥 조용히 지나갈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사과문을 보면 주로 구독자와 팬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라는 뉘앙스가 메인입니다. 2차 폭로자와 단지 생활 패턴과 성격이 맞지 않았다. 경각심이 없었다. 적절하지 못했다. 단지 여성이 놀란 상황을 별일 아닌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며 성병을 퍼뜨린 미친 행동을 그냥 신중하지 못한 안일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피해자로서 폭로를 했지만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야쿠르트는 지금쯤 재기의 길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야쿠르트 유튜브 정산 받으려고 채널 바로 삭제 안 하고 한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런 놈이에요. 이 정도 쓰레기인 사람들은 뇌 구조가 달라. 요즘 얼굴 바꾸는 거랑 이름 바꾸는 거 이 정도 일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 같은 정상인들이 이런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소중이를 꼭 소중하게 다룹시다.